서울, 대한민국의 심장. 이 거대한 도시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을 앞둔 서울의 풍경이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개발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부의 상징이었던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억의 현금을 동원해야만 넘볼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죠.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절망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들어 있던 도시의 구석구석을 깨우는 수많은 재개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통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 그 흐름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일까요? 도시 개발은 크게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개의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건축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즉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현금 30억, 40억은 이제 놀라운 금액도 아닙니다. 일부 최상급지에서는 100억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혹은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중산층이 감히 꿈꿀 수 없는 영역이 된 것입니다. 반면 재개발 시장은 다릅니다. 아직 1억, 2억, 3억대의 소액 자본으로도 미래를 향한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낡은 빌라, 오래된 단독주택, 좁은 골목길이 뒤엉킨 저층 주거지들. 바로 이런 곳에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라는 특정 상품에 집중되었던 규제의 칼날을 거두고 낡고 소외되었던 지역 전체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키를 돌린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의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에서 새로운 기회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바로 이 재개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시내 200여 곳이 넘는 지역이 이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정책들의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 10년, 15년이 걸리던 지루한 개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기간을 무려 6년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이 단축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가 오늘 내린 선택의 결과를 더 빨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며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미래를 더 선명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까지 가세하여 공공도심 복합사업 시즌 2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 거대한 흐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전문가들만이 주목하던 숨겨진 기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노선형 상업지역 개발입니다.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대로변을 따라 길게 띠 모양으로 형성된 낡은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앞쪽에 좁은 상업지역과 뒤쪽에 일반 주거지역이 뒤섞여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과 제도는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비 노후도와 관계없이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낡았든 낡지 않았든 도시의 성장에 필요하다면 중심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법과도 같습니다. 평범한 노란색 땅, 즉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곳이 어느 날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붉은색 땅, 즉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던 용적률 규제가 풀리고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던 자리에 40층, 50층의 마천루가 솟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땅의 가치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야말로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액과 보상가가 극적으로 높아져 추가 분담금 없이 오히려 새 아파트 한 채와 보상금까지 돌려받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선형 상업지역이라는 보물지도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서울시는 이미 그 길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한강대로, 강남대로처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비싼 땅도 있지만 우리의 귀에 아직은 생소한 길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곡로와 같은 곳입니다. 안구역과 동대문역을 잇는 이 길은 과거 창신동과 숭인동 뉴타운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길을 따라 형성된 낡은 상업지구와 그 주변 지역들이 새로운 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있고 도심의 핵심 일자리와 바로 연결되는 직주 근접의 최적지입니다. 과거 도심의 상징이었던 경희궁자의 아파트가 이제는 구축이 되어가고 이곳에 새로운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또 한 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곡로처럼 아직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생소한 이름의 길들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산로, 보문로, 동소물로, 이 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도를 펼쳐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선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될 서울의 재개발 시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 즉 제도의 변화와 돈의 물줄기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많은 개발 정책들과 노선형 상업지역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들은 그저 어려운 부동산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우리에게 보내는 기회의 신호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5년 뒤, 10년 뒤,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2035년까지 멈추지 않을 이 거대한 개발의 흐름 속에서 비록 작은 점 하나를 찍는 것일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현명한 선택이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